안녕하세요. 반바람먹두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죠. AI 거품론 때문에 상당히 주가 종목들이 출렁출렁 거렸었는데 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 가선 산타 랠리까지 올 수 있다. 이건 결국 한국 코스피 시장 쪽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 높겠고 3,900선에서 4,000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 주에 4,200선까지 상한가를 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이 금리나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0.25% 정도 내릴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상당히 한 달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AI 거품론 그리고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공포 그리고 심지어 일본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엔캐리 청산까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 심리 때문에 상당 부분 조정기에 있었는데 이제 기지개를 활짝 펼 가능성이 높아졌죠. 기준금리 0.25% 낮추면 확실히 시장에 이 청색 신호등이 터지기 때문에 그 신호를 따라서 풀악셀 밟고 쭉 직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9월 FOMC 2026년 점도표 분포를 보시면 인상, 동결, 또 이후에 2026년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11월부터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12월도 확실히 이런 기조에서 2026년 점도표를 2025년 말까지 좀 땡길 가능성이 높다. 워낙에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지금 연준을 압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미국 체감되는 어떤 이 물가 지표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Car prices won't stop rising. 그러니까 자동차 값이 이게 오르는 게 멈추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차, 일본차가 도리어 미국 자차가 더 가격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다 줄어든 거라.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미국 자차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세 영향을 받은 일본차 또 한국차가 미국 계속해서 올라가는 자동차 값하고 이게 어깨가 나란히 이렇게 걸쳐 있으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고 자동차 값이 내려갈 리가 없죠. 상대적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자동차들이 가격 가치가 좀 가성비가 높았던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15% 우리 현대차는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 협상 이전에는 25%까지 관세를 맞았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물가 체감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자,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국내 물가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도 상당 부분 좀 들썩거릴 줄 알았는데 공식적인 지표는 예상 지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PCE 지표가 지난주에 나왔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도 거의 90% 정도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실질적인 가격 체감도는 높지만 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연준으로서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호재가 빵빵 터지면서 다음 주 주식시장 그리고 이 금융시장은 굉장한 어떤 호재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쪽으로 진입을 스탑시켜 놓으신 분들은 금융시장 쪽으로 말머리를 돌려서 12월에는 산타랠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이 부동산 시장에 목맬 이유가 전혀 없죠. 10억, 20억 어마무시한 목돈 들고 들어가야 할 그 아파트 시장인데 그리고 그 아파트 시장은 지금 고점에 매달려 있어서 더 이상 오를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자산시장 중에 가장 위험한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이제는 그 펌프 기계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날 만큼 과부하가 걸린 거라. 그래서 더 이상 상한가를 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쪽으로 말머리를 좀 돌려 세워서 산타랠리를 맞이하면서 상당히 짭짤한 고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쪽으로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또 부동산 시장은 일단 구축이 내려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점에 내려올 때 이걸 주어야지 고점에 몰려 있는 거 그냥 악다구니로 그냥 머리 깨가면서 요거 집었다가는 그냥 큰일 납니다. 박살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금융시장의 동향을 살피셔야 된다. 빨대는 어디에 꽂아야 된다가 금융시장에 꽂아야 된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 꽂아버리면 그건 완전히 독배입니다. 독배.
소크라테스가 먹은 독배가 아니라 이거 아파트 시장에 부동산을 잘못 들이마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고된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10일 오라클, 11일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뭐 어마무시하게 나올 전망이고, 아니 근데 미국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그냥 억가라고 그러죠. 억지로 깎아내린다고. 아, AI 거품론이 있어. 이거 불안하게 왜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왔지? 다음에는 분명 안 좋. 아주 이상한 심리를 지금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뭐 굉장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85조 매출을 올렸어도 지금 주가가 거의 2주 정도 정체기에 있어요. 그만큼 지금 억가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어떤 거품론들은 다 사라질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12월 12일 다음 주에 또 호재가 하나 있죠. DH자의 개포가 무순위 집집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40억 합니다. 근데 분양가가 한 15억 정도로 나오고 이모저모 따져서 진입 비용 한 4억 정도 가지면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일단 실거주 의무 부분에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또 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서 상당히 좀 이 무주택자들에게는 아주 땡큐한 그런 어떤 무순위 집집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여긴 일단 필터링 잘 거치시고요.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무작정 아이고 내가 빨리 뭐 이런 데라도 한번 지원을 해봐야. 물론 선당 후공이라는, 그러니까 당첨돼서 내가 취소해도 핸디캡 안 받으면 충분히 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이 통장 날아가고 뭐 또 여러 가지 핸디캡, 일단은 뭐 무순위 입주비니까 통장은 안전하겠지만 재당첨 제한 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당첨되고 캔슬 해버리면 재당첨 제한 10년 걸려버리면 10년 동안 내가 이 청약을 못해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악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월 12일 날 나오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살펴보신 후에 지원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지금 39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죠. 요런 좀 무순위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일단은 이 구축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 급속하게 좀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정상가로 좀 회귀돼야지. 좀 얼어붙어 있는 시장이 또 매수자 또 매도자 뭐 상호간에 좀 원활하게 인풋 아웃풋 거래량이 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거래량 완전히 쪼그라붙어 가지고 지금 서울시장이 다 죽었다 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얼어붙어 있는데, 정부로서도 고민일 겁니다. 이 집값은 뭐 조금만 액션을 취하면 오르려고 그냥 스탠스를 잡고 있으니까 이거 꽉 붙잡고는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붙잡고 있으면 또 내수 경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고민일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다음 주에 있을 10일 오라클 발표, 오라클이 이 선반영이 조금 됐어요. 지난주에 회복이 됐는데 여기 300선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200 초반에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AI 거품론 때문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죠, 오라클이. 그리고 11일은 브로드컴, 여기도 지금 하이닉스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브로드컴이 잘 되면 이제 하이닉스가 날개를 달게 되죠. 하이닉스가 지금 52만원, 53만원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오라클 브로드컴이 뭐 날개를 달고 오르라주지를 않으니까 SK 하이닉스도 조금 정체돼 있었습니다. 마이크론도 역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난 금요일 날은 뭐 상당 부분 이 고점을 치면서 올라섰었는데, 아무튼 국내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 주식 종목들이 오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스란히 호재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AI 거품론은 사그라들 전망이 많다. 왜냐면 테슬라 맨날 억가하는 사람이 버리버리하게 그냥 계속 테슬라 고평가돼 있다 하는데, 테슬라 어느새 뭐 450선까지 올랐었습니다. 400선까지 깨져가지고 지금 370, 80선에서 왔다 갔다 헤매다가 지금 500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지금 전망도 나오니까, 이거 버리라는 이 사람의 AI 거품론은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버블 판단 지표는 미국 주식 종목에다 내리는 게 아니라 한국 아파트 시장에 내려야 되죠. 지금 버블 시기로 볼 수밖에 없겠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53.4로 중간소득 가구가 소득의 38.4%, 약 40%를 대출 상환에 써야 되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 자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워낙에 배가 그냥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이거 거품 터질 가능성 높다. 그래서 늘 아파트 시장은 버블 조심하셔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아파트 값 올라간다 동네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보면 뭐 사장님들 다 아이고 아파트 값 올랐어요. 내리는 거 좋아하네. 규제 뭐 불구하고 다 천정부지로 오를 겁니다. 요런 말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집값 지표들을 보셔야 되고 경제 현안들을 다 보셔야 됩니다.
동네 부동산은 일단 집주인들이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린 값은 말하지 않습니다. 진성 손님, 일단은 정말 집을 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손님에게 가격을 깎아주는 거지, 그냥 뭐 아이쇼핑 하는 사람들에게 왜 집값을 내려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당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다우, 나스닥, S&P 500은 확실히 호재를 불고 있고 AI 거품론 꺼지고 있고 기준 금리 인하 확실시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서 서학개미들이 다시 시동을 부릉부릉 걸을 가능성 높겠죠. 근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이 이렇게 엄청난 이 현금 유동성이 흘러넘치는데 대출금리부터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영끌 비투족은 지금 사려는 판을 걷고 있어요. 5년 전에 2% 금리를 받았는데 지금 5% 물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그냥 완전히 물렸다고 봐야죠. 이 정도 물리면. 그죠? 주담대금리 6주 만에 0.5%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농협이 지금 6.21%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중하순 되면 이제 7% 말도 나올 겁니다. 지금 농협 따라가기 위해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지금 5.35, 5.3, 5.3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5.13이네. 국민은행은. 6.21까지 분명히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농협은 더 치고 나가죠. 7%까지 치고 나갈 가능성도 아주 높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카드론 금리가 대출이 안 되니까 우회적으로 사람들이 급전 마련하기 위해서 카드론까지 빼는데 지금 22%. 와, 이건 어마무시하다.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있었던 이 카드론 추인데, 자, 보십시오. 지금 2025년 20% 육박했고, 다음 주에 21, 2%까지 오른다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냥 악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그냥 전후좌우로 자금 자체가 말라버렸다. 근데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은 뭐 서학개미들이 뭐 조단위 뭐 몇십 조 단위로 때려붓고 있으니까 자금들을. 엔비디아 서학개미들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주식 아닙니까? 근데 잘 못 올랐어. 왜? AI 거품론 때문에. 그냥 억가야 억가. 억지로 깎아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는 조금 200선까지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고요. 엔비디아는 이 부동산,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한국 부동산 시장은 돈이 말라버리고 있는데 여기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이거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엄청난 상한가를 찍고 있는데 뭐 악재도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첨단칩 중국 수출 30개월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이거 추진이니까 이게 그냥 통과되어서 액션으로 실행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테슬라도 뭐 계속해서 깎아내렸는데 지금 어느새 450선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고점을 찍었고 지금 약간 조정기에 있긴 하지만 이거 500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AI 산업이어서 이제 로봇 산업까지 건드리니까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자동차 생산하는 회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로봇 산업. 그러니까 로봇 이 기술이 가장 첨단에 와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나올 수밖에. 이게 여기가 테슬라가 전기차만 물고 있었으면 이런 주가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거의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가 나오는 거고. 아이로봇이랑 여기 밈 주식이니까 이런 밈 주식들은 좀 조심하셔라. 예, 신생 주식인데 근데 얘네들은 70%가 올라버리면 와, 이거 수익률이 70%면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까 사학개미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미국 주식 하려고 합니다. 근데 떨어졌는데도 21.78%야. 그죠? 그러니까 로봇 주식. 한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구글도 지금 뭐 1.15%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렌 버핏이 6조 베팅한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여기도 호재를 그대로 껴안고 직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차가 날개를 달았고요. 사상 최초 30만원 찍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살 걸 후회한 사람들 현대차 대박 터졌죠. 결국 관세 인하가 관건이었습니다. 25%에서 15%, 10% 이제 낮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자동차 이 판매량이 급속도로 이제 늘을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니 당연히 현대차가 이제 상한가를 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거의 지금 10만 8천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금융시장은 대변동의 상황, 지형도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고, 특별히 로봇 관련 종목들 좀 잘 보시고요. 현대 오토에버, 두산 로보틱스, 한라캐스트, 그리고 원익홀딩스, 스맥 등등 해가지고 국내 코스피 코스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로봇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뭐 현대오토웨버, 그 다음에 뭐 트럼프의 로봇 육성 소식, 당연히 한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라캐스팅 뭐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뭐 오른 거 보십시오. 무시무시할 정도로. 주가 급등 이유는 당연히 로봇 산업 육성책 뭐 준비를 하는 이 미국의 선행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이 로봇 산업들이 굉장한 어떤 지금 이 관심을 갖고 있고 외국인들 유입이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부동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설주들 역시 주택 공급. 지금 국토부가 내년에 62조 예산안이 편성이 됐고 여기다 22조를 건설 쪽으로 투입하겠다, 공급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뭐 GS 대우, DL, ENC 건설주, 장중 뭐 활짝활짝 뭐 미소를 짓고 있고 상지, 그다음에 까뮤 ENC, 동신, 일성건설 좀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그런 건설사들이죠. 코스닥 건설주들인데 여기가 그냥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버리니까 지금 고토 재개발, 고속터미널 재개발로 지금 천일 고속이 1000배가 올랐습니다. 야, 이거 미친 거죠. 보름 만에 10배 뛰었어. 10배. 1000배가 아니에요, 10배. 제가 말 잘못했네. 1000배 뛰면 그냥 뭐 다 재벌 되겠네. 10배가 뛰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막 꼬라박는 사람들이 이런 몰빵식 그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요런 거는 이 기술주가 아니기 때문에 고속버스 회사잖아, 천일고속이. 이 기대가 갑자기 확 사라져버리면 그냥 완전 내리 꽂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리스크를 떠안고 1억 2천만 원 꽂는 사람도 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1.78%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다음 주는 아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아파트 거래량은 거의 반대적으로 가고 있다. 지금 12월에 200건도 안 됩니다. 12월 7일인데,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뭘 봐서 이렇게 자꾸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이렇게 쉴드를 치는지. 송파구 4억 3천, 노원구 3억 6천. 그러니까 중심부와 외곽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동반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 3억 5천, 강남구 2억 7천, 서초구 2억 4천, 관악구 2억 3천. 일주일 거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금매 상황이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평택시,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뭐 굉장히 낙폭이 크지 않습니까? 43%, 25%, 31%, 35% 등등 해가지고, 인천도 뭐 연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40%, 55% 이상 이렇게 가격 하락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서울, 경기, 인천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대. 그러니까 이것만큼 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전망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게 시장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끼리 뭔가 자전거래하고 집값 띄우고 이런 식으로 뭐 등기 안 쳐버리고 빤스런하고 이런 식의 어떤 거래들이 계속해서 가격을 띄워왔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금융시장에 비해서 완전히 베일에 가려진 시장이다. 베일에 가려진 시장은 온전하게 그 팩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헛다리 짚어버리면 완전히 그냥 박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좀 잘 지켜보시고, 금융시장의 이 호재든 12월 달 우리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부자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액으로 내가 투자해도 금융시장에서는 내가 정말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챙길 보따리는 챙기고, 또 아파트 시장에서 줍줍 나온 건 죽기 위해서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구축은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점에 오는 그 구간에서 내가 진입할 수 있는 포인트 잘 짚어서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스탠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어떤 이 스탠스입니다. 야, 뭐 이 얘기 저 얘기 듣다가는 그냥 혹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전진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 굉장한 어떤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많고, 이 산타랠리도 기대할 만한 그런 어떤 연쇄적인 어떤 흐름들이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아파트 시장 어차피 떨어지니까 잘 견디시면서 그 저점 줍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목토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